지난 3일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 이제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이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고, 그죠? 이게 인슐린과 반대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우리 몸 속에서 분비가 되었을 때 혈당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특히 이 간에 저장이 되어 있는 그 저장고를 비워내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일련의 과정이 매우 강력한 증폭 기전에 따라 가지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조금 더 이제 심도 있게 좀 이제 말씀을 드려볼까 하거든요. 뭐 이런 생화학적인 내용, 그 다음에 어떤 생리학적인 내용들은 그냥 나중에 한번 슬라이드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일단은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이제 세포막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이제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지난 이 헬스토픽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조금은 기억이 나실 법도 한 것 같습니다. 이 호르몬의 작용 기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호르몬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처음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이 호르몬은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조직들, 장기 사이에서 어떤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그런 화학적인 메신저이기 때문에 이게 혈액으로 분비가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혈액을 돌다가 이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 세포에 이제 신호를 전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작용 기전에서 좀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이런 호르몬 수용체 수와 민감도, 그다음 수용체 복합체라 그래서 여기 이온 채널, 뭐 G 단백질, 그다음에 효소, 그다음에 세포 내로 바로 들어가는 그런 호르몬도 있다라는 형태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 G 단백질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생각이 나실 거예요. 이 G 단백질은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인데, 이런 호르몬의 어떤 그 결합을 통해 가지고 세포 안쪽으로 신호를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 글루카곤도 역시요, 이 G 단백질을 통해서 이 간 세포에 있는 이 글루카곤 수용체를 통해 가지고 신호를 간 세포 안쪽으로 끌어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처음엔 아주 미약한 신호겠죠. 그렇게 미약한 신호가 점점 증폭이 됩니다. 매우 강력한 증폭 메커니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처음 신호에 비해서 한 100만 배 정도 증폭이 된다라고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몇 마이크로그램이라 하면은 100만 분의 1g이거든요. 이 단 몇 마이크로그램의 글루카곤만으로도 우리가 뭐 몇 분의 혈당 수치를 2배 또는 그 이상으로 이 혈당 수치를 올릴 수 있는 게 가능해지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증폭 메커니즘은 사실 이 글루카곤뿐만 아니라 우리 몸 속에서 이런 세포의 어떤 대사 시스템을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 글루카곤뿐만 아니라 많은 어떤 호르몬들이 아주 적은 양이라도 뭔가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 방출이 되었고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의 어떤 전체적인 생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뭐냐면, 이런 호르몬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면은 여러분들 주변에서 뭔가 또 호르몬 어떤 이용한 그런 어떤 요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호르몬을 뭐 대신해서 사용하는 약물들이라든지, 이런 약물들이 아주 미량이지만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지대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호르몬을 대체해서 뭔가 외부에서 주입을 하는 또는 복용을 하는 그런 요법들을 시행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그러한 부분들을 시행 예정이신 분들은 그런 호르몬에 대해 가지고 잘 아시고, 그 다음에 그런 호르몬 요법으로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점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손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장단점을 잘 가리셔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글루카곤의 작용 기전은요, 아주 매우 강력한 증폭 기전을 나타낸다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려봤고, 앞서 지난 7월 달에 말씀을 드렸던 이런 호르몬 작용 기전들에 대해 가지고도 간략하게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헬스 토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호르몬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 호르몬 또는 뭐 이런 신경 전달 물질도 비슷한 그런 어떤 개념의 화학적인 메신저니까요. 이러한 어떤 물질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질병을 치료하거나 아니면 증상을 완화시키는 그런 의약품들이 많다라는 것이 이제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런 약물이 적재적소에 사용이 되는가, 아니면 내가 불필요하게 너무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너무 의존적이지는 않은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은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학적인 메신저 역할을 하는 이런 물질들은 우리 몸속에서 또는 우리가 그러한 어떤 물질에 노출이 되었을 때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헬스 토픽은 그러한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한번 내용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